학교 운동장 소동, 버드나무가 어떻게 고등학교 엘리트들을 제압했나. 버드나무 아버나시는 노스우드 아카데미의 번잡한 복도를 걸으며 낡은 캔버스 가방을 꼭 껴안았다.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되었지만 그녀는 수많은 청소년 사교계에서 눈에 띄지 않는 그림자처럼 남아있었다. 가냘픈 체구 때문에 웅장한 운동선수들과 자신감 넘치는 상급생들 사이에서 거의 투명하게 보였고, 그들은 시끄러운 수다와 영역 표시로 복도를 지배했다. 조용한 버몬트에서 코네티컷 교회로의 이사는 마을에서 가장 경쟁적인 학교 중 하나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어려움이 더해져 충분히 혼란스러웠다. 버드나무의 소박한 태도와 중고 의류는 노스우드 아카데미가 투영하는 세련된 이미지와 잘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으로 그녀를 낙인 찍었다. 밤색 머리카락은 부드러운 파도처럼 어깨 너머로 흘러내렸고, 개안빛 눈은 다른 운동화 아래의 바닥 타일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녀의 동료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바로 그 운동화가 고향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 체조 매트와 호신술 도장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전직주 경찰이었던 그녀의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라고 강조했다. 매일 저녁 숙제를 마친 후 그녀는 개조된 지하실에서 자세, 방어, 회피 기술을 연습했다. 그 훈련은 몸에 배었지만 노스우드 아카데미에서는 의도적으로 그 면모를 숨기기로 했다. 새로운 시작은 깨끗한 석판을 의미했고, 공격성은 그녀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인물이 아니었다. 어려움의 첫 징조는 수요일 전고 휴식 시간에 나타났다. 버드나무는 구내식당 테이블에서 한적한 자리를 확보하여 샐러드를 먹고 생물학 수업 노트를 복습하기를 바랐다. 넓은 방은 수다, 접시 소리, 창가, 근처에 눈에 띄는 테이블에서 터져나오는 간헐적인 웃음소리로 진동했다. 방해받지 않고 식사를 거의 마쳤을 때 그녀의 노트북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어머, 이게 누구야? 그 목소리는 켄달 하링턴의 것이었다. 그녀의 가족의 부유함 덕분에 노스우드 아카데미의 사회 질서 정점에 위치한 눈에 띄는 갈색 머리의 여성이었다. 완벽하게 손질된 머리카락은 머리 위 조명을 반사하며 먹잇감을 평가하는 포식자의 계산적인 시선으로 버드나무를 샅샅이 훑어보았다. 그녀의 뒤에는 늘 함께 다니는 동료들이 있었다. 강력한 체격과 습관적인 찡그림으로 중학교 때부터 신입생들을 위협해온 리드 백스터와 그의 지위보다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깎아내리는 데만 사용하는 냉소적인 재치를 가진 개빈 로시였다. 버드나무는 천천히 올려다보며 조심스럽게 무표정한 표정을 지었다. 그냥 점심을 먹으려고요. 켄달의 웃음소리는 날카롭고 꾸며낸 것으로 주변 테이블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었다. 내 지정석에서? 버몬트,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해. 그 꼬리표는 그녀가 역사 수업에서 이전 거주지를 언급했을 때 버드나무의 첫날 소개 이후 그녀의 명함이 되었다. 애정의 표현으로 의도된 것은 아니었다. 테이블이 예약되어 있는 줄 몰랐어요. 버드나무는 이미 소지품을 정리하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녀가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대립이었고, 특히 구내식당의 절반이 거의 숨김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 교환을 지켜보기 시작했을 때는 더욱 그랬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예약되어 있어, 자기야. 리드가 끼어들어 반대에 직면한 적이 없는 사람의 평범한 확신을 담아 말했다. 너는 아직 기본 규칙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야. 버드나무는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일어나 다른 캔버스 가방을 능숙하게 어깨에 걸쳤다. 그녀가 테이블에서 멀어지자 개빈의 발이 뻗어 그녀의 발목을 쳤다. 그녀는 앞으로 비틀거렸고, 그녀의 생물학 노트는 타일 바닥에 과도한 크기의 색종이 조각처럼 흩어졌다. 구내식당은 흩어진 낄낄거림과 지적하는 속삭임으로 폭발했다. 어이쿠. 개빈은 버드나무가 무릎을 꿇고 종이를 회수하는 동안 돕는 신용도 하지 않으면서 가짜 걱정으로 말했다. 조심해, 버몬트. 이 바닥은 위험할 수 있어. 버드나무가 노트를 서둘러 모으는 동안 얼굴이 화끈거렸고, 수십 개의 눈이 그녀의 굴욕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녀의 손가락은 개빈의 뻗은 다리를 움켜쥐고 10년간의 체조 훈련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어 안달이 났지만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당면한 과제에 집중하도록 자신을 강요했다. 지금은 적절한 시간이나 장소가 아니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았다. 그날부터 노스우드 아카데미의 복도는 의도적인 불친절의 관문이 되었다. 켄달의 그룹은 버드나무가 가장 취약한 시기에 나타나는 비상한 재능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그녀가 사물함에서 밀쳐 책을 바닥에 쏟아지게 했다. 그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 옷에 대해 들을 수 있는 발언을 했고 그들의 목소리는 감독하는 교직원에게 일부러 잔인하게 들리지 않도록 완벽하게 조절되었다. 교사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개입하지 않기로 선택했는데 아마도 청소년 사회 역학이 행정부의 개입 없이 스스로 해결될 것이라고 가정했을 것이다. 괴롭힘은 점차적으로 심화되었고 각 사건은 이전 사건보다 약간 더 심각했다. 체육 수업 중에 버드나무의 운동화가 신비롭게도 그녀의 칸에서 사라져 무거운 등산화를 신고 축구에 참여해야 했다. 강사의 못마땅한 시선과 반 학생들의 낄낄거리는 소리는 이미 민감해진 신경의 사포처럼 느껴졌다. 미디어 센터에서 그녀는 화장실에서 돌아와 조심스럽게 편집된 연구 논문이 쓰레기와 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고 켄달의 그룹이 가까운 테이블에서 거의 숨김없이 즐거워하는 동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 모든 과정에서 버드나무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곧 지나갈 것이라고 괴롭힘을 가하는 사람들은 목표물이 반응하지 않으면 지루해한다고 자신을 안심시켰다. 그녀의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녀의 기억 속에 울려 퍼졌다. 싸움은 최후의 수단이야. 내 사랑. 때로는 가장 용감한 일이 그냥 떠나는 거야. 그녀는 너무 많이 떠나왔기 때문에 횟수를 잊어버렸지만 괴롭힘은 계속되었다. 점점 더 불쾌해지는 학교 생활에서 한 가지 희망은 전고 휴식 시간에 미디어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신중한 학생인 놀란 그린이었다. 그는 사각형 안경 뒤에 부드러운 파란 눈과 노스우드 아카데미의 복도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처럼 인위적이거나 계산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공유하는 책과 스택 사이의 조용한 대화를 통해 잠정적인 우정을 쌓았고 코네티컷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버드나무는 실제로 어딘가에 속할 수 있다고 느꼈다. 논란은 켄달의 그룹이 아닌 모든 것이었다. 진실하고 사려 깊고 청소년의 삶을 지배하는 사회 게임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녀가 버몬트의 구릉을 그리워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귀 기울여 들었고 미디어 센터 회의에서 논의하는 소설에 대한 그녀의 생각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졌다. 버드나무는 그 전고 휴식 시간을 놀라운 강도로 기대하고 있었고 노스우드 아카데미가 처음에 두려워했던 완전한 재앙이 아닐 수도 있다고 희망하기 시작했다. 그 희망은 11월 말 화요일 오후에 산산조각이 났다. 버드나무는 역사 수업이 끝난 후 사물함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논란이 미디어 센터로 반납할 책을 가득 안고 주 계단 근처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가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얼굴은 밝아졌고 그는 그녀의 마음을 약간 흔들리게 만드는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인사를 하려고 했을 때 켄달이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폭풍처럼 놀란 옆에 나타났다. 어머, 미디어 센터 괴짜가 아니신가? 그녀는 양방향으로 지나가는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히 크게 발표했다. 설마 우리 작은 버몬트 난민과 친구인 건 아니겠지? 논란의 미소는 흔들렸고 그는 켄달을 향해 돌아서자 혼란스러움이 역력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서로 아는 사이인가요? 여기서는 모두가 서로를 알아요. 리드가 숙련된 포식자의 능숙한 협동으로 논란의 다른 쪽에 나타나 말했다. 문제는 너처럼 똑똑한 사람이 왜 손상된 물건과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거지.
버드나무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닫자 위가 움츠러드는 것을 느꼈다. 논란과 어울림으로써 그녀는 그의 등을 표적으로 삼았다. 그녀의 우정은 켄달이 그들 모두에게 휘두를 수 있는 무기가 되었고 그녀가 그것을 철회할 방법은 없었다. 그를 내버려둬 그녀는 도망치라는 모든 본능이 비명을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섰다. 이건 우리 사이의 일이야. 켄달의 완벽하게 윤곽이 그려진 입술은 너무 잔인하지 않았다면 아름다웠을 미소로 휘어졌다. 어머나 감동적이야. 버몬트가 남자친구가 생겼네. 놀란 자선 케이스가 더 감사하다는 말이 사실이니? 그 말은 육체적인 타격처럼 느껴졌고 버드나무는 논란의 얼굴이 당혹감과 분노로 붉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설명하고 싶었고 켄달의 발언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목구멍은 그녀가 제공했을 수 있는 어떤 말로도 조여드는 것 같았다. 당신은 비열해요. 놀라는 억눌린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그녀에 대해 오해하고 있어요. 개비는 웃으며 마치 그 상호작용을 녹음하는 것처럼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이건 대박이야. 괴짜들이 방역하고 있어. 이건 분명히 소셜미디어에 올라갈 거야. 안 돼. 버드나무는 날카롭게 말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거 치워. 아니면 뭐? 켄달은 인위적인 달콤함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로 물었다. 총우석 버몬트에서 엄마에게 울면서 달려갈 거야? 그녀의 어조에 담긴 태연한 잔인함은 휘발유에 성냥을 긋는 것과 같았지만 버드나무는 침착함을 유지하도록 자신을 강요했다. 그녀는 더 나쁜 것을 견뎌냈고 이것도 견뎌낼 수 있었다. 놀라는 걱정과 감탄일 수도 있는 것을 가지고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녀는 그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게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가자, 논란.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냥 가자. 리드가 상황을 악화시키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품위를 유지한 채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논란이 버드나무를 따라 계단을 향해 돌아서자 리드는 손을 뻗어 그녀의 가방끈을 잡고 뒤로 잡아당겨 그녀를 비틀거리게 할 만큼의 힘을 주었다. 어이쿠. 그는 몇 주 전 구내 식당에서 케빈이 사용했던 것과 같은 가짜 순수함으로 말했다. 거기 있는 줄 몰랐어. 그러나 이번에는 버드나무가 멀어지려고 했을 때 가방끈에 대한 그의 움켜쥡이 느슨해지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운동량을 이용하여 더 세게 잡아당겼고 그녀는 콘크리트 계단을 향해 뒤로 넘어지기 시작했다. 버드나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자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다. 교과서와 용품으로 가득 찬 그녀의 가방은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계단 아래로 그녀를 끌어내리는데 사용되고 있었다. 그녀는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는데 아마 2초 정도밖에 없었고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심어준 모든 훈련은 갑자기 완벽한 명확성으로 합쳐졌다. 그녀의 왼손이 뻗어 계단 난간을 잡고 어깨에 통증을 일으키는 충격으로 넘어지는 것을 막았다. 동시에 그녀의 오른손은 리드의 손목을 움켜쥐었고 그는 놀라움과 즉각적인 불편함으로 낑낑거렸다. 내 가방에서 손 떼. 그녀는 조용히 말했고 그 목소리는 그들 중 누구도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어조를 담고 있었다. 뭐야 대체? 리드는 벗어나려고 했지만 버드나무의 움켜쥐음은 더욱 강화되었고 그녀의 엄지손가락은 그녀의 어머니가 몇 년 전에 그녀에게 보여준 압력점을 찾았다. 그의 손가락은 본의 아니게 열려 그녀의 가방끈을 놓았다. 켄달은 앞으로 나섰고 그녀의 표정은 즐거움에서 더 어두운 것으로 바뀌었다. 버몬트는 예절을 좀 배워야 할 것 같아. 바로 그때 논란이 움직였다. 그는 켄달과 버드나무 사이에 섰고 그의 책은 그의 옆바닥에 잊혀졌다. 비켜.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 모두. 케빈은 웃으며 논란을 양손으로 뒤로 밀어 계단을 향해 비틀거리게 했다. 논란의 발이 흩어진 책에 걸려 넘어졌고 그는 세게 넘어졌고 그의 안경은 콘크리트 착륙장 위로 휙 날아갔다.
논란이 땅에 부딪히는 소리는 버드나무의 마음속에서 스위치가 켜지는 것과 같았다. 수주간의 굴욕, 그녀가 유지해온 모든 신중한 통제,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숨겨야 했던 모든 이유는 그녀가 아끼는 사람이 그녀 때문에 다치는 것을 보는 것에 직면하여 갑자기 증발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고 그녀의 개안빛 눈은 켄달의 눈과 마주쳤고 다른 소녀는 본의 아니게 뒷걸음질을 쳤다. 이제 너희는 해냈어. 버드나무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에 따른 대결은 앞으로 수년간 노스우드 아카데미의 복도에서 회자될 것이다. 켄달은 먼저 움직였다. 그녀의 손은 진정한 저항에 직면한 적이 없는 사람의 태연한 확신으로 버드나무의 얼굴을 때리기 위해 올라갔다. 그러나 버드나무는 몇 주 전 구내식당에서 비틀거리고 있던 소녀와 같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공중에서 켄달의 손목을 가로채어 쉽게 때리는 것을 막았다. 나는 떠나려고 했어. 버드나무는 계단통에 갑자기 내려온 침묵을 뚫고 분명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시민이 되려고 했어. 나는 너희를 무시하려고 했어. 켄달의 눈은 그녀가 손목을 비틀어 풀려고 노력했을 때 커졌고 그녀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버드나무의 움켜쥐음은 강철과 같았고 눈에 띄는 노력 없이 그녀를 제자리에 고정시켰다. 하지만 너희는 그를 끌어들여야 했어. 버드나무는 계속해서 논란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일어나서 안경을 찾고 있었다. 너희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을 다치게 해야 했어. 리드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얼굴이 붉어진 채 앞으로 나섰다. 그녀를 놔줘, 괴물. 버드나무는 켄달의 손목을 놓고 그를 마주 보았다. 다시 해보고 싶어? 그녀는 가방을 가리키며 물었다. 나를 계단 아래로 끌어내릴 거야. 리드의 비웃음은 그녀의 자세, 완벽한 균형과 감겨진 준비로 자신을 잡는 방식을 보았을 때 흔들렸다. 그녀의 눈에 있는 무언가가 그에게 이것이 몇 주 동안 괴롭히던 조용한 소녀와 같지 않다는 것을 경고했다. 나는 여자를 때리지 않아. 그는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확신이 부족했다. 잘 됐네. 버드나무가 대답했다. 그랬다면 졌을 테니까. 개비는 그 순간에 앞으로 돌진하기로 결정했고 그녀를 숫자로 압도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한 것 같았다. 그는 버드나무보다 적어도 40파운드 더 크고 5인치 더 컸지만 기술과 훈련이 순수한 공격성과 만났을 때 크기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버드나무는 유연한 우아함으로 그의 돌진을 옆으로 피했고 그의 손은 그가 지나갈 때 그의 어깨를 찾았다. 간단한 방향 전환으로 그는 계단 옆벽으로 비틀거리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거기에 걸려있는 영감을 주는 포스터를 떼어낼 만큼 세게 충돌했다. 개부. 켄달은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의 관심은 버드나무가 그 대결을 지켜보기 위해 모인 점점 늘어나는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그룹을 바보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자 분노로 빠르게 바뀌었다. 그녀는 적절한 기술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처럼 싸우면서 거친 스윙과 머리카락한 움큼으로 버드나무에게 몸을 던졌다. 버드나무는 그녀의 손을 쉽게 잡고 그녀를 돌려쓰고 그녀의 어깨에 있는 신경 클러스터에 그녀가 헐떡거리고 비틀거리게 할 만큼의 압력을 가했다. 그만해. 버드나무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자신을 바보로 만들고 있어. 그러나 리드는 그의 초기 충격에서 회복되었고 이번에는 그가 그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계산된 표정으로 다시 전진하고 있었다. 버드나무는 그녀의 어머니가 수많은 스파링 세션 동안 그녀에게 심어준 분리된 침착함으로 그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가 첫 번째 펀치를 날렸을 때 그녀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그것을 피했고 그의 횡격막에 정확한 타격을 가해 그를 헐떡이며 2배로 접게 만들었다. 그녀의 후속 조치는 지속적인 해를 입히지 않고 그를 등에 납작하게 눕히는 제어된 스윕이었다. 전체 시퀀스는 8초도 차에 걸리지 않았다. 개비는 벽 옆에서 일어나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지만
버드나무가 비슷한 대우를 약속하는 시선으로 그를 고정시키자 멈췄다. 몇 주 동안 그가 입었던 자신감 있는 미소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내 가방을 계단 아래로 끌어내리고 싶은 사람 있어? 버드나무는 위아래 복도에서 지켜보고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들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침묵은 켄달이 말하기 전에 몇 번의 심장 박동 동안 이어졌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일 수도 있는 것으로 떨렸다. 이건 끝난 게 아니야. 버드나무는 놀라니 여전히 앉아있는 곳으로 걸어가서 마침내 그의 안경을 찾았다. 그녀는 그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손을 내밀었고 그녀가 그에게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괜찮아? 놀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경을 다시 쓰고 그녀의 도움을 받아 일어섰다. 정말 대단했어. 그는 조용히 말했다. 어디서 그렇게 싸우는 법을 배웠어? 엄마. 버드나무는 그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을 만큼 낮게 유지하면서 대답했다. 엄마는 내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라셨어. 그녀는 다시 켄달의 그룹을 마주 보았다. 그들 모두는 이제 충격에서 굴욕적인 존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리드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능력에 대한 또 다른 시연을 위험에 빠뜨리고 서두르지 않는 것 같았다. 이렇게 될 거야. 버드나무는 계단통을 통해 분명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발표했다. 너희는 나를 내버려 둘 거야. 너희는 논란을 내버려 둘 거야. 너희는 다른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을 찾을 거야. 켄달의 얼굴은 굴욕감과 분노로 붉어졌지만 싸움을 계속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너는 네가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하지? 그녀는 침을 뱉었다. 이게 모든 것을 바꾼다고 생각해. 버드나무는 가방을 집어 능숙하게 어깨에 걸쳤다. 모든 것을 바꾼다고 생각해.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문제는 너희가 그것으로부터 배울 만큼 똑똑한지 여부야. 그녀는 자신의 이점을 누릴 수 있었고 그들에게 사과하거나 그들의 패배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게 할 수 있었다. 옛 버드나무, 몇 주 동안 자존심을 삼키고 대립에서 벗어났던 버드나무는 그들이 자신을 괴롭혔던 방식으로 고통받게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숨을 헐떡이는 리드와 눈물이 가득 찬 켄달의 눈을 보았을 때 그녀는 복수가 그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평화, 존중, 끊임없이 어깨 너머로 돌아보지 않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자유를 원했다. 가자. 그녀는 논란에게 팔을 내밀어 지지했다. 여기서 나가자. 그들이 함께 걸어갈 때 학생들의 무리는 물처럼 갈라졌고 그들의 속삭이는 대화는 그들의 뒤를 따랐다. 버드나무는 그들이 방금 목격한 것에 대한 놀라운 논평과 추측의 조각을 들을 수 있었지만 그들이 더 이상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 몇 주 동안 버드나무가 희망했던 바로 그 종류의 변화가 일어났다. 켄달의 그룹은 여전히 노스우드 아카데미의 사회적 계층의 구석을 통제했지만 복도에서 그녀에게 넓은 간격을 주었다. 학교에서 그녀의 첫 달을 규정했던 의도적인 불친절은 하룻밤 사이에 증발했고 두려움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드는 마지못한 존경심으로 대체되었다. 다른 학생들은 이전에는 결코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녀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그녀가 어디서 싸우는 법을 배웠는지 알고 싶어 했고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범접할 수 없는 켄달 하링턴에게 맞선 사람과 연관되고 싶어 했다. 버드나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기를 얻는 것이 추구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정중했지만 자신이 육성하는 우정에 대해 선택적이었다. 논란은 그녀의 일상에서 끊임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들의 미디어 센터 점심회의는 문학에서 미래 계획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학습 세션과 확장된 대화로 확장되었다. 계단에서의 사건은 그들 사이에 무언가를 바꾸어 청소년의 맹목적인 사랑보다 더 깊이 흐르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구축된 유대를 형성했다. 대결 2주 후 리드는 수업 사이에 그녀의 사물함에 접근했다. 버드나무는 자동으로 긴장했지만 그의 자세는 공격성보다는 복종을 암시했다. 안녕.
그는 조용히 말하며 그의 평소 군중이 들을 수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다. 나는 그날 일어난 일은 버드나무는 그가 할 말을 찾는 것을 참을성 있게 기다렸고 그가 하려고 하는 것의 어려움을 인식했다. 우리는 틀렸어. 그는 마침내 말했다. 나는 틀렸어. 미안해. 사과는 단순하고 분명히 진심이었고 그녀가 예상했을 수 있는 정교한 정당화나 변명이 없었다. 버드나무는 속임수나 조작의 징후가 있는지 그의 얼굴을 조사했지만 진정한 후회만 발견했다. 고마워. 그녀는 간단히 말했다. 그것은 많은 의미가 있어. 리드는 고개를 끄덕이고 떠나기 시작했고 그의 표정에 호기심 같은 것이 다시 나타났다.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물론이지. 그날 내가 네 가방을 잡았을 때, 네가 정말로 나를 다치게 할 수 있었을 때 왜 그러지 않았어? 버드나무는 대답하기 전에 그 질문을 진지하게 고려했다. 너를 다치게 하는 것이 나를 더 좋게 만들지 않았을 테니까.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에게 맞서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리드는 사려 깊은 표정으로 이것을 흡수하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렇게 본 적이 없어. 그는 다른 말 없이 떠났지만 버드나무는 다른 학생들과의 그의 상호작용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알았고 그녀의 가르침이 그들의 특정 갈등을 넘어 공명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의 사과하는 듯한 공손함으로 그의 냉소적인 발언을 교환한 개빈과 같은 패턴을 보았다. 켄달은 고집불통으로 남아있었고 그녀의 얼음 같은 거리를 유지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그러나 그녀조차도 그들의 만남에서 무언가를 배운 것 같았는데 버드나무는 그녀가 한때 표적이 되었던 방식으로 다른 취약한 학생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다시는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5개월 후 금요일 오후 그녀의 사물함에 서서 버드나무는 계단에서의 그날 이후 자신의 삶이 얼마나 완전히 변모했는지 되돌아보았다. 노스우드 아카데미는 더 이상 적대적인 영토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그녀는 사회적 지위보다 진정성을 중시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놀라는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광경 중 하나가 된 조용한 미소로 그녀 옆에 나타났다. 주말 준비됐어? 그는 익숙한 듯 쉽게 가방을 어깨에 메고 물었다. 물론이지. 버드나무는 만족스러운 클릭 소리로 사물함을 닫으며 대답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 사실 놀라는 뺨이 약간 붉어지면서 말했다. 네가 사용했던 그 기술들을 좀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만약을 위해서. 버드나무는 웃으며 어머니의 참을성 있는 가르침과 자신을 방어하는 법을 배우는 데 보낸 수많은 시간을 기억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경고, 엄마는 초보자에게 쉽게 하는 것을 믿지 않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놀라는 짓궂은 진지함으로 말했다. 결국 나는 너를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봤으니까. 그들이 함께 출구를 향해 걸어갈 때 버드나무는 본관 근처에서 켄달을 보았고 그녀의 평소 수행원은 몇 달 전보다 눈에 띄게 작았다. 그들의 눈은 붐비는 복돼서 잠시 만났고 잠시 동안 버드나무는 다른 소녀의 표정에서 인정 같은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그 순간은 지나갔고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갔고 권력, 존중, 희생자가 되는 것과 괴롭힘을 가하는 사람이 되는 것 사이의 선택에 대해 매우 다른 교훈을 배운 두 학생이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버드나무와 놀란이 함께 밖으로 나섰을 때 노스우드 아카데미의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그녀는 코네티컷으로 이사한 이후 처음으로 내일이 가져올 것에 진심으로 흥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을 옹호하는 것이 자신이 경멸하는 것이 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고 때로는 가장 용감한 일이 복수보다 용서를 선택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녀의 가방은 더 이상 누구의 불친절의 대상이 아니었고 주차장을 향해 걸어갈 때 어깨에 가볍게 느껴졌고 배경으로 사라지려고 노력하는
또 다른 조용한 소녀에 불과했던 첫날 이후 모든 것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그녀는 항상 그래왔던 모습 그대로였다. 강하고 유능하고 친절했다. 차이점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마침내 그것을 인식했다는 것이다.